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원순환센터인 우리 동네 ESG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배출한 폐플라스틱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재활용하고 재활용된 폐플라스틱은 판매 기부됩니다. 기장에서 지난 13일부터 15세 이하 유소년을 대상으로 야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설이 깨끗해 전국 야구대회 개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개관 11년 동안 1,000만 관람객이 다녀간 국립해양박물관의 상설 전시관이 새 단장했습니다. 다른 박물관에서 보기 힘든 해외 유물 전시 비중을 높이고 반구대 암각화를 영상으로 연출하는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부산시가 강원도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보통 버려진 페트병은 재활용 사업자에게 팔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면 업체에서 가져가는데요. 네, 그런데 페트병을 새로운 제품으로 변신시켜 판매하는 사업장이 전국 최초로 부산 동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구와 업체가 손을 잡았는데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김한식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하시죠. 창고 가득 쌓여있는 장갑과 실뭉치,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들입니다. 수건 위에 실로 자수를 놓는데 재료인 청과 실 역시 페트병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쓸모없을 것처럼 보였던 쓰레기가 어엿한 새 상품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페트병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ESG 센터가 동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환경교육과 체험 위주의 다른 ESG 센터와 달리 이곳에서는 페트병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제품도 다양합니다. 천과 장갑 같은 간단한 것부터 의류와 LED 조명은 물론 어르신 안전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가지에 이릅니다. 이를 위해 우선 60세 이상 어르신 15명을 고용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페트병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사회와 또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보람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ESG 센터는 동구에서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설비 투자와 운영은 한 재활용 전문 기업에서 맡았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원재료가 되는 페트병을 수집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총 한 1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또 다양한 제품 생산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 또 제2, 제3의 ESG 센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현재 동구 ESG 센터에는 서울 지하철공사와 남부발전 등 기업들로부터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향후 제조 관리와 디자인, 홍보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장에서 지난 13일부터 15세 이하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최대 규모의 야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장의 야구장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근처에 야구장이 많고 깨끗한 시설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진흥중과 서울 성남중 야구부 학생들의 경기가 한창입니다. 3대 6으로 뒤지고 있던 진흥중. 뜨거운 응원 속에 뒷심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7대 6으로 역전합니다. 지난 대회에서 우승했던 성남중. 이대로 질 수는 없습니다. 동점으로 가뿐히 역전하더니 득점 1점을 추가하며 7대 8로 승리를 거머쥡니다. 첫 리그전이지만 마치 결승전을 보는 듯 짜릿한 역전극입니다. 첫 시합인데 애들과 친구들이 다 잘해줘서 역전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형들이 U15 우승을 해서 저희도 같이 따라가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올해는 129개 팀,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합니다. 관계자들은 대규모 대회를 치르기에 지역에서는 기장이 최적의 조건이라 평가합니다. 드림볼 파크가 최근에 만들어져 시설이 깨끗한 데다 한 곳에 야구장 4개가 모여 있어 연습과 대기, 이동 등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팀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하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적인 지리, 그리고 시설적인, 인프라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기장에 와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선수단을 포함해 기장을 방문한 사람은 총 11,000여 명. 직접 소비액만 43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한 차례 이상 기장을 방문한 학부모들은 관광지라는 이점이 크다고 말합니다. 애들 때문에 처음 기장을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숙소 앞에 바닷가도 너무 예쁘고 그 먹거리도 의외로 맛집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다녀봤던 구장 중에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기장구는 야구 체험관, 실내 야구 연습장이 추가로 조성되고 국내 첫 공립 야구박물관인 한국야구명예전당까지 만들어지는 만큼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야구체험관, 실내 야구연습장은 투구 연습장과 물리치료실 등 훈련시설과 선수용 편의시설로 구성돼 각종 대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를 관람하고 기장의 가을도 만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과 야구체험관, 실내 야구 연습장을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한국야구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단체 숙박 공간이 부족한 기장구는 앞으로 유스 호스텔 등을 건립해 기장 내에서 체류형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연간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개관 이후 처음으로 상설 전시관이 바뀐 건데요.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2년 개관한 국립해양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상설 전시관이 지난해 가을부터 공사에 들어간 뒤 11년 만에 재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신석기 시대 고래 사냥 모습 등 반구대 암각화 속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눈길을 끕니다. 오사카에서 우리나라까지 조선 통신사의 이동 경로도 움직이는 영상으로 재현됐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바다 표류기, 전 세계의 선박 모형 등 각종 전시품의 미디어 아트와 소리가 더해지자 몰입감은 배가 됩니다. 최신 전시 연출 기법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해양 문명, 해양 문화의 요소들을 손쉽고 재밌게 관람할 수 있도록 연출을 한 것이 상설 전시실에 전시된 해양 관련 자료는 500여 점입니다. 특히 항해도구나 항해기록, 공예품 등 다른 박물관에서는 보기 힘든 해외 유물의 전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4월까지 1,0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국립해양박물관. 아기가 이제 물고기도 좋아하고 해양생물들을 다 좋아해서 지금 여기 동굴도 지나가고 또 이제 다른 전시관에 있는 해양생물들을 구경하면은 아기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올해 초 개편된 기획전시실과 수족관에 이어 상설 전시관까지 새 단장을 하면서 풍성해진 볼거리와 함께 더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숲속을 걷다 보면 잡초만 무성히 자란 채 방치된 묘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무연고 묘가 300만 기로 추산되는데 함부로 손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기자가 간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조상묘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반면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공설묘지를 찾았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길부터 험합니다. 산 아래 초원지대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잡초 사이로 드러난 비석이 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찾지 않는 무용고 묘지입니다. 가족이 관리하는 묘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무용고가 많습니다. 바로 제 산소 바로 옆에 그 옆에는 아예 벌초를 안 오십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안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이 안타깝죠. 분명히 저도 자손들이 있었을 텐데. 후손이 많이 찾는 묘의 경우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무용고 묘의 경우 수풀이 우거져 묘지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설 공원묘지는 무용고 묘가 골칫거리입니다. 유족과 연락이 끊기면 관리비가 밀려 유지가 어렵고 그렇다고 함부로 파헤치기도 힘듭니다. 관리비가 좀 자꾸 지나다 만다. 조상 너무 묘를 갖다 그 아무 거기 뭐 있다 보지만은 그게 그리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 해요, 그죠? 야산과 도심 등에 있는 무용고 묘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합니다. 묘를 찾기도 어렵고 비석조차 없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수십 년 전 남의 땅에 불법으로 묘를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용고 묘는 3개월 동안 신문 공고를 낸 뒤 처리할 수 있지만 비싼 묘지 이전 비용 등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묘로 저런 안 오고 손주도 옷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나는 막 꺾어 주고 그래 저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없어 연고지는 아예 없어 아예 아무것도. 무용고 묘의 현황을 파악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공원묘연협회 등은 전국에 있는 묘 1,500만 여기 중 약 20% 정도인 300만 기를 무용고 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매장보다는 화장과 수목장 등 친환경장을 권장해 개인 묘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생장 문화에서 또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묘역 조성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자연장지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무용고 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상의 묘를 묘시던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조사에서 조상의 묘지를 관리하는 국민은 57.4%, 그 안에서도 증조부 묘지 이상을 관리하는 사람은 16.7%에 불과했습니다. 조부모 이상 묘지를 돌보지 않는 비율이 80% 이상을 넘어선 겁니다.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는 묘지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무용고 묘들을 관리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자가 간다, 표영민입니다. 부산시가 강원도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와 강원도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앞으로 유치 홍보 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홍보와 2023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람 홍보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15일 산업은행의 원활한 부산 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정 협력 전담팀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담팀 회의에는 부산시와 여야 국회의원,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참석 대상자 외에 산업은행에서도 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진구는 지난 14일 계금동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동구 목욕탕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찰관에게 십시일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진구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에 가슴이 아프다며 상처를 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부산 진구 십시일반 사업으로 마련됐습니다. 십시일반 사업은 구청 소속 직원들이 복지 포인트를 기부해 운영되며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금, 산불 위로 성금 등에 사용됐습니다. 부산 진구는 십시일반 사업을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